어머니께 세상 온갖 집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셨던 어머니. 나는 나무를 만지는 사람이다. 나무의 수종을 고르고 목재의 등급을 나누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내 손을 거친 후에 목재는 집 짓는 장소로 가구 작업대로 자리를 옮긴다. 여기에 펼쳐진 집 이야기는 느릿느릿 나무를 만져온 사람의 관찰기이며 세월과 바람에 일렁거렸던 감동과 감정의 기록이다. 11월 말 마루로 오후에 긴 햇살이 떨어지던 내 어린 시절의 집. 가파른 세월 속에 아이들도 이제 모두 분가하였고 분주히 안방문을 여닫던 소리, 첫 아이가 배를 밀며 일어서던 그 방도 기억으로만 남았다. 그 집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공간. 회한의 이른 봄 아침 안개로 휘감기고 집은 시인의 노래가 된다.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부모님과 가족 모두 그 집에 있었을 때의 모습으로 떠오른다. 나는 집 안에서만 거주한다. 집은 어려운 주제다. 집 지키는 지식, 정보, 경험을 모두 동원하여 진행하는 작업이다. 요즘 이곳저곳 방송에도 유튜브에도 건축과 집 고치기 프로그램이 부쩍 많아졌다. 우리 사회 집짓기의 양태를 바라보는 내 슬픔은 크고 탄식이 깊다. 초고속 성장을 계속해온 대한민국은 집짓기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사회다. 경탄할 속도로 성취해버린 우리 사회의 각 분야의 성공은 참으로 눈이 부시다. 국민 총생산 규모는 세계 10위권에 성큼 진입했다. 경제 효율 속도에서 몽골 기바병도 모색할 만큼 우리는 냅다 달려왔다. 집도 몽골 초원에 이동천막 게르를 설치하듯이 후딱 세워야 한다. 안타깝게도 한국 건축가들은 대부분 집 건축에 익숙하지 않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라운드에서 펼치는 프로 선수의 아름다운 자세는 1만 시간 연습의 결과다.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그레드웰이 들려준 얘기다. 과밀한 도시라는 환경이 사회문화의 근간이 되어버린 한국. 성공을 이루었으나 주택 건축의 연습 마당은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건축가들마저 집을 지으려면 난색을 보이고 우물쭈물한다. 누굴 탓하랴. 사회의 문화요 환경의 결과다. 강원도 산골로 들어온 지 20년이 되었다. 내 집을 제일 먼저 짓고 몇 년이 지나서야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둘 몰려왔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소프라노 아멜리타 갈리크루치의 보컬이 흐르고 방공호에 머물던 지난 시절을 회상하는 오빠 세이타의 홀령, 소름 돋는 장면이다. 멀리 카메라 앵글로 아담한 소나무 숲이 먼저 나온다. 그리고 방공호를 비추며 화면이 멀어지더니 졸참나무 가지와 잎. 졸참나무는 여러 참나무 중에서도 잎이 가장 작아 정답다. 열무 30단 흘리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쑥재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기영도 엄마 생각. 바깥소리 그대로 전하는 단칸방. 시인에게 집과 어머니는 뗄 수 없는 존재다. 시인은 유년의 집을 그의 가슴에 담고 종래의 어머니의 가슴에 묻혔다. 나를 최초로 눕게 한 자리, 지붕과 벽이 있어 세상 비바람을 맞아주던 피난처.
만 가지 번잡함을 떠난 나 홀로의 공간. 집을 가지고 있는가? 집에 머무르고 있는가? 그러하나 우리는 모두 집을 상실한 망명자들의 후에 낙원의 집을 멀리 떠났다. 어머니가 사무치고 집이 그립다. 영국에서 시작된 목구조 건축이 19세기 임산자원이 풍부한 미국에서 꽃을 피웠다. 철강 산업이 등장하며 못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원인이 크다. 원목을 다루는 숙련된 목수가 아니더라도 가볍고 작은 나무 판자를 못으로 고정하며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었다. 미국 주택 보급에 혁명을 가져온 건축 공법이다. 미국이 이렇게 건강한 국가가 된 바탕에는 염가 주택의 대량 보급, 경량 목구조 건축의 힘이 크다. 건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 국민의 주택 문제는 국방, 보건, 치안과 다른 차원의 주제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식 경량 목구조 건축은 이웃 일본의 국민주택이 되었다. 가족과 작은 집. 프랑스와 독일에서 작업을 하던 뭉크는 작년에 돌아온 고향 오슬로에서 같은 주제의 그림을 계속 그렸다. 뭉크 내면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가족, 행복한 가정. 두어 평방에서 세상 속 가장 슬픈 그림이 보여주는 뗄 수 없는 가족의. 이와 달리 대영지의 톨스토이 백작은 그런 따뜻한 가정을 가져보지 못했다. 백작의 집과 영지는 너무 크고 안나 카레니나와 귀족 브론스키가 머물던 장식 가득한 공간은 그들 삶을 공하게 만들었을 뿐. 안나 카레니나가 모스크바와 페테스부르크 간 기차를 타고 다니던 시기와 화가 뭉크가 그린 작은 방에서 죽어가던 동생은 어떻게 견주어 봐도 동시대의 풍경이니 얄궂다. 닭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그때 어디 작은 집인들 하나 있었을까. 비를 피하고 바람만 막아준다면 강가, 바닷가의 움푹 파인 곳, 산과 들에서 발견한 동굴에 터 잡아 살았다. 벽에는 이 모양 저 모양 그림이 있고 사냥했던 멧돼지나 사슴의 뼈, 불을 사용한 흔적도 발견된다. 이후 동굴에서 나와 하나둘 움집을 지었다. 나무 기둥 하나나 둘, 셋을 땅 위에 세우고 지붕은 나뭇잎이나 가지를 갈대나 억새풀로 잇고 흙을 바르기도 했다. 어떤 재료를 사용했거나 동굴에서 나온 인간이 손으로 지붕을 올렸다. 놀라워라. 건축의 출발이다. 여우가 굴을 파고 새가 둥지 지어 깃들어 살듯 인류의 조상들은 작디 작은 움집, 오두막집에서 10만 년, 20만 년을 살아왔다. 의외로 작거나 소박한 집에서 첨단 과학 정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깊은 노스텔지어를 가지는 것은 원래 원시 본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하나의 증거다. 진시황의 아방궁은 몰취향과 저급한 인격을 다룰 때 사용하는 표현이지 어느 한 조각에 존경과 칭찬도 붙어있지 않다. 피츠제럴드는 위대한 개츠비에서 집에 대한 묘사와 거주지만으로 주인공의 캐릭터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소설 속 개츠비의 저택은 조짐한 양식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뉴욕의 부호들 사이에 유행한 복고풍 건축이었다. 작아서 고아하며 초라하여 빛나는 집이 있다. 작은 집이 그의 행적과 겹쳐질 때 이름은 더 깊이, 더 크게 남는다. 그들의 작은 집 앞에서 우리는 감동한다. 비거래사 도연명의 초가집, 황희정승의 비새는 집, 색한 도산 서당, 워즈워스의 비둘기집,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호숫가 집, 법정 스님의 산중 토굴은 시대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집의 표상이 되었다. 아주 격렬한 표현도 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며 탄식했다. 성경의 기록이다. 그러함에도 이 집 한 칸 없었던 분의 이름으로 세워진 건축은 지금 온 땅끝 곳곳에 이른다.
대조하여 베르사유 궁전의 영화는 기요틴으로 끝났고 금박 화려한 오사카 성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위세도 자식들을 넘기지 못했다. 황금 샹들리에 빛나는 파티와 후사의 앙투아네트는 만족할 수 없었다. 왕부인은 트리아농 위쪽에 로마의 황폐한 터를 흉내내 작은 시골 마을을 만들었다. 시골집, 물레방앗간, 창고, 전형적 농촌의 풍경이다. 흙 한 번 밟아보지 않았을 마리 앙투아네트는 우울증과 향수병을 베르사유 궁전이 아닌 작은 시골 마을에서 달랬다. 원시 자연에서 출발한 인간은 작은 집을 찾고 여기에서 정신적 위로를 받는다. 인류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너와 나에게 내재된 본능이리라. 작은 집에서 빗소리를 듣는다. 바람의 결을 읽는다. 작은 집에서는 바람 한 점 스치는 것도 놓치지 않게 된다. 내 집 지붕 위로 솔방울이 툭툭 떨어진다. 내 몸과 하나가 되는 집.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 공간. 무심한 영혼이 있어 나를 에워싼다. 사람이 살려고 설계한 집이다. 그 동네의 두 유명 건축가 살아생전 명성을 떨쳤고 세상 우뚝한 개념을 세운 20세기 건축가가 디자인한 주택은 도무지 정답지가 않았다. 아방가르드 건축에는 작은 이야기 하나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버거운데 놀랍게도 명성 드높은 건축가의 주택은 지금 모두 보는 집으로만 남았다. 빌라 샤보와 르크르비지의 건축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필로티 1층을 띄워 공간을 개방하고 옥상에는 정원, 열린 입체 구조체 기둥을 뒤로 넣어 벽을 자유롭게 디자인했다. 자유로운 평면, 가로로 긴 창, 현대 건축의 매니페스토, 이탈리아어로 선언이라 천명했다. 파리 외곽의 집이 완성된 후 옥상의 누수로 실내가 젖었고 건축주는 이 집에서 건강도 크게 해쳤다는 후일담도 있다. 슬픈 현대 건축 모더니즘이다. 8평 집의 로망, 어머니의 집, 쭈리우스카의 집을 지은 아들은 정신분석학자 카를 용, 레마노 작은 어머니 집은 건축가 르코르비지의 작업이다. 어머니와 살고 어머니를 품고 살았던 자들이 무언들 대충하지는 않았다. 집에는 어머니가 늘 살아계신다. 집은 어머니다. 선한 집은 정직하게 지었다. 정직한 집이 아름답다. 울지 마라 가난한 집들아. 선하여 그대 하늘의 아름다움을 가졌으니. 자연 소재의 건축은 사람이 살며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 흔적도 없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참으로 자연 친화적 건축이다. 우리 산간에 통나무 기틀집이 남아있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1922년부터 하이데거는 이 오두막에 머물며 존재와 시간을 썼다. 눈 내리고 고립된 시간은 철학을 할 시간이다. 그러면 이 오두막은 철학을 하기 위한 공간이다. 깊은 겨울밤, 사나운 눈보라가 오두막 주위에 휘몰아치고 모든 것을 뒤덮을 때야말로 철학을 할 시간이다. 고립된 오두막에서야 사유가 가능하다. 수도자 성 제롬은 광야에서 신의 말씀을 번역했다. 팔자를 고치려고 내 운수가 궁금하여 용하다는 점집이나 무당집을 찾는다. 과학자는 집이 만드는 팔자를 분석하고는 주거 환경을 바꾸라고 권한다. 나와 내 가족의 팔자를 고치려면 그 전에 용한 건축가를 찾을 일이다. 멀리 떠났다가 고향역이 가까이 오고 기차가 플랫폼에 맞으면 집에 도착한 것이다. 개찰구를 통과해 기차의 홀에 들어서면 마냥 드는 안도감. 역군에 들어서는 순간 내 긴 여정은 끝난 것이다. 고향을 떠나온 지가 얼마인가. 이제 떠나 살아온 세월이 고향에서 머문 시간보다 2곱도 넘었으니 아무리 둘러봐도 낯익은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고향역. 그런데 역은 플랫폼에 발을 내리면 바로 나를 감싸 안는다.
집에 왔구나. 19세기 프랑스 저명 문필가이자 한때 쇼팽의 여인이기도 했던 조르주 상드는 당신이 원하는 집이 초가집이냐 궁전이냐 내게 이야기해 주시오. 그럼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겠소 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다. 사람이 집에 거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드의 장담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집의 탄생 김민식.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